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차를 똑같은 개월수로 견적을 냈더니 한쪽은 69만 7천 원, 다른 한쪽은 107만 원. 차이가 37만 원. 누가 보더라도 69만 7천 원짜리 견적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준환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당연하게 37만 원 적게 나온 69만 7천 원, 70만 원짜리 견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에 9명, 아니 열에 10명은 견적을 똑같이 이렇게 냈다고 하면 70만 원짜리 견적을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시선으로 봐서, 아니 바보도 아닌데 캐피탈사가 37만 원이 더 많은 견적을 낸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처럼 오랜 동안 차량의 할부나 리스나 캐피탈사를 상대하는 수입차 딜러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일반 딜러들도 당연하게 70만 원짜리 견적을 선택을 할 텐데요. 만약에 견적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산하는 시점에서 누군가가 더 많이 냈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견적과 다른 실제 정산을 할 때의 리스나 할부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2020년 BMW 330i 럭셔리 라인의 실제 견적을 한 내용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신차 금액은 6,020만 원. 최근에 어느 딜러사든 상관없이 신차 출고를 한다면 대략 한 700여만 원 정도의 신차 할인이 있습니다. 신차로 차값만 5,320여만 원 정도로 인수를 할 수 있고, 이 차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까지 내면 한 350여만 원이 플러스 돼서 실제 전체 금액은 한 5,670만 원 정도로 견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60개월짜리 리스로 냈더니 보증금 제로에 잔존가치가 2,670여만 원, 매월 69만 7,450원, 대략 7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희 문의한 고객께서 현재 대기업 다니고 월 급여로 연봉 5천여만 원, 월급 한 355만 원 정도 받는데 지금 국산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할부를 하는 게 한 40몇만 원 나오는데 요거 정리하고 이 차 한 20몇만 원 더 들여서 요 차 타면 어떨까요? 하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총각이라도 이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바꾸시게요? 했더니 수입차 한번 타봐야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요 똑같은 견적을 가지고 제가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니까 시난마이카로, 요즘 시난마이카 60개월로 똑같은 금액 5,670여만 원 정도를 풀로 다 한다. 그리고 60개월로 한 5% 정도로 한다. 이렇게 봤었을 때 견적을 내보니까 한 107만 원 나오네요. 딱 견적만 놓고 보면 70만 원과 107만 원. 누가 보더라도 이 고객 입장에서는, 견적 입장에서 보면 70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견적 입장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70만 원씩 6개월간 4,200만 원 내는 거죠. 그리고 미해수 원금이 2,60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 내는 금액이 6,8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나옵니다. 107만 원씩 60개월을 이자와 같이 냈더니 결과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시난마이카가 얼마가 나오냐? 6,425만 원이 나오네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 첫 견적은 70만 원과 107만 원의 37만 원 차이인데 마지막에 총 낸 금액을 살펴보니 370만 원이 훨씬 더 시난마이카가 덜 낸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리스와 할부의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완납 기준으로 봤을 때 370만 원인데 사람이 한 5년을 탈 수는 없죠. 중간에 시들해지거나 변심이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겨서 12개월 뒤에 판매를 하게 되었다. 살펴봤더니 리스는 5,500만 원이 대략적으로 정산 금액이 되고, 할부는 4,600만 원 정도가 정산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1년 뒤에 정리를 해보려고 내놨더니 70만 원씩 냈던 리스는 5,500만 원을 캐피탈사에 내야 차가 정리가 되고, 할부는 4,600만 원만 내면 차량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당연하게 107만 원짜리는 비쌌기 때문에 70만 원을 선택을 했는데 중도에 정리를 해보려니 900만 원 이상이 비싸고 만기시까지 가지고 가도 370만 원이 이렇게 비싸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이 결과를 미리 알려주었다면 과연 열의 9명,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열의 10명은 과연 70만 원씩 내는 이 적은 거를 선택을 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적게 냈는데 훨씬 더 많이 내는 꼴이 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바로 이게 리스와 할부의 바로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적게 내지만 결국에는 많이 내게 되는 꼴이 되고 많이 내지만 결국에는 적게 내는 꼴.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별 고민 없이 바로 이 적은 70만 원, 눈에 보기에는 훨씬 작은 이 70만 원짜리 리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시에 확인을 하면서 엄청 돈을 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견적을 넣어주셨던 일반 직장인들은 리스보다는 무조건 겉으로 보기에는 매달 내는 돈이 더 많아 보이는 신한 마이카 같은 할부 프로그램이 훨씬 더 결과론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답답합니다. 직장인 분들 리스 하지 마세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내더라도 매달 80만 원씩 1년에 1000여만 원 가까이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더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리스는. 왜 굳이 돈을 더 많이 내시려고 합니까? 수입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현명하게 타라는 거지. 돈을 왜 더 내면서 타냐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분 리스 하시면 됩니다. 월급쟁이라고 해도. 내 명의로 하지 않고 좀 좋은 차 타고 싶은 분은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은 왜 굳이 이자를 최소한 10% 이상, 많게는 20여 % 이상을 더 페널티를 물면서 이 차를 타시려고 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처음에 견적만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이 본인 통장에서 돈 더 내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열변을 토하느냐. 저한테 상담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돈이 나왔을까?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 아닙니다. 본인이 사인 다 하셨으니까. 고지를 하지 않은 거죠. 영업사원들도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고지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 영업하니까. 계약서 쓰면 건당 1, 200씩 나오니까. 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감정이 격해졌었는데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직장인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리스는 직장인인 경우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인 사업자는 차치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본인 앞으로 해서 비용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이율이 만약에 높으면 꼭 굳이 리스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70만 원이고 107만 원이지만 70만 원짜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싸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에 계약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계약의 완료 시점, 정산 시점에서 얼마를 내는지 비교를 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최종 내는 비용이다. 이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